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녹조 독성물질이 포함된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공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이 검출의 허용 기준 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진주에 도입하자는 조례안을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발안했지만 시의회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창원의 우수한 수소 인프라 기술을 호주에 수출하고 그린 수소를 공급받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20대 만취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녹조가 생긴 낙동강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돼 아이들의 급식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남교육청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과 3월 환경단체 조사 결과 낙동강에서 재배한 쌀과 무, 배추에서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마이크로시스틴은 특히 간에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농업용수나 농산물에 녹조 독성 물질 검출 허용 기준과 표준 분석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성 물질이 포함된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공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경남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녹조 독성 물질 검출의 허용 기준안 마련을 환경부와 농식품부, 식약처에 각각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쌀과 무, 배추, 상추를 중심으로 급식 식자재 유통 경로 파악에도 나섭니다. 국가 수준에서 마련되기 어렵거나 그 과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응한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청의 자체 표본 조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민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중앙부처 차원의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 당국에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도교육감님의 도교육청의 직접적인 책임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이 늦어진다면 저희는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한편 환경부는 8월 중 나오는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대한 제안을, 식약처는 가능한 6월까지 마이크로시스틴 표준 분석법을 개발해 농식품부와 함께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진주에 도입하자는 조례안을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발안했지만 진주시 의회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건데요. 결국 준공영제 조례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제도는 운행은 업체가 하고 산정한 운송 원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표준 운송 원가제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했는데 운전자 인건비를 업체가 챙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건 재정과 노선, 서비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 준공영제. 시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안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와 버스업체 노사가 효과는 없는데 예산만 더 든다며 반대해 찬반 논란은 재연됐습니다. 노동자들 인건비 착취해서 연간 10매덕씩 챙겨가고 있어요. 시장 큰아버지가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 하는 것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나 사전 협의 없이 재정 부담의 위험이 큰 준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나 단위성은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진주시의회의 마지막 회의, 준공영제 조례안을 처리하자 말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좀 대립이 되었습니다. 8대에서는 끈을 꺼내야 되고 9대에서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저는 이런 논란을 계속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들을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준공영제 조례안 처리는 표결 끝에 보류돼 6일 지방선거로 구성하는 다음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는
시민 편의와 직결된 문제이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만큼 신중하게 더 논의하자는 겁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며칠 사이 여름과 겨울을 오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반면에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9도, 진주 8도, 함양 6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창원 20도, 진주 함양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상 날씨가 짙고,습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4m 안팎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7도, 밀양 9도로 어제보다 낮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6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5m 안팎으로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에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은 국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소 차량과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호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지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주고 호주에 그린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능 수소 압축기가 설치돼 시간당 버스 4대 최대 2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창원의 한 수소 설비 업체가 핵심 부품인 수소 압축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승용차와 버스뿐 아니라 규모가 큰 트램과 청소트럭도 충전할 수 있는 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지역의 수소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소 기술을 확보한 데 따른 성과로 이제 호주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더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하고 좀 더 어그레시브한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되겠다. 호주의 에너지 기업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호주 수소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창원의 수소 정책과 기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지난달 30일 맺었습니다. 창원 기업이 호주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기술을 이전해주면 현지 기업들이 제작한 수소버스를 시범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호주의 그린 수소를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We can bring the good solution and technology into Australia hydrogen energy space, and we can see a great market opportunity for both of us. 창원시는 2040년 전국 수소 차량의 10%인 5만 2천여 대 운영을 목표로 기업들과 함께 수소 건설 장비와 선박, 항공 비행체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밸류 체인, 스플라이 체인들을 같이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호주나 중동은 우리한테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고요. 두바이를 시작으로 세계 은행 국제 포럼에 이어 호주까지 창원의 수소 정책과 기술력이 세계 수소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20대 만취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5km를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경남 진주의 한 도로. 경찰차 한 대가 흰색 SUV 차량 뒤를 바짝 붙어 쫓아갑니다. 옆 차로에 있는 또 다른 경찰차도 속도를 올려 뒤쫓습니다. SUV 차량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 경찰차가 차량 앞을 가로막아 보지만 차선을 넘나들며 신호도 무시한 채 마구 내달리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급기야 경찰차까지 들이받고도 위험한 질주를 계속합니다. 도주 차량은 나들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갔는데요. 이 충격으로 보시다시피 차량 뒷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바퀴를 고정하는 부품까지 파손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어진 질주는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고장으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직원 2명이 신속히 하차하여 15km를 내달린 끝에 경찰에 붙잡힌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도주극을 벌이기 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자 경찰관의 손목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남 지역의 젊은 음악가를 발굴하기 위한 신인음악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를 비롯한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문화가 산책 이종승 기자입니다. 2022 창원문화재단 뉴스타 신인음악회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창원 성산아톨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경남 지역 젊은 음악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엔 피아노 유형경, 바이올린 유미나, 하모밴드 등 경남 지역 신인음악가 11명과 밴드 2개 팀이 참여합니다. 애니메이션 테이블 인형극 오즈의 마법사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화, 목, 토요일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공연장 문턱 낮추기 프로젝트로 마련된 이번 인형극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사천의 극단 장자 번득이 오즈의 마법사를 플래시 기법과 인형, 그림자 등을 이용해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청강 허인수 초대전 북길 탐색이 다음 달 5일까지 거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변화무쌍한 선의 조형과 서예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허인수 선생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거창문화센터 재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3D바 뮤지컬 콘서트가 오는 21일 거창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엔 최정상 뮤지컬 스타, 전수경, 최정원, 홍지민 등이 참여해 시카고와 그리스 등 유명 뮤지컬을 라이브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선보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2022 지역 서점 및 출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출판 관련 단체와 업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경상남도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후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지역 서점과 지역 출판 두 분야로 나눠 각각 5건씩 한 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항로화 제품 개발 시범사업 사업 대상자 심사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 창포원에서 열립니다. 함양군 금계마을 안길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는 오후 2시에 함양군 마천 금계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조기재배 첫 모내기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창녕군 이방면 모곡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지방소멸 대응 인구활력 추진 특강이 오후 2시부터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시행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인 의령은 최소 정수 1명 기준으로, 고성과 거창은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적용을 받아서 기존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또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에 광역의원 선거구가 6개 신설되면서 도의원이 기존 58명에서 6명 늘어난 64명이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광역 도로망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은
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인 서일준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등의 핵심 현안 사업과 거제 통영고속도로 건설 등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도로망 구축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창원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 3개월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3개 정당 위원들이 제출한 각각의 보고서를 취합해 채택했는데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 육성을 위한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건의안은 창원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원전 클러스터를 통해 40년 동안 원전 산업을 선도해왔다며 SMR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